쓱 그리고 후루룩 읽는 스케치 한국사.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의 진짜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이야. 이성계가 세운 조선하고 이름이 같아. 그래서 옛 고자를 붙여 고조선이라 불러 구분하는 거야. 고조선의 국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사실 아무도 정확히 모른단다. 대신 고조선 문화가 영향을 미친 범위는 추측해 볼 수 있어. 너희가 방금 따라 그려본 비파형 동검, 미송리형 토기, 탁자식 고인돌은 고조선의 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야. 이 유물들이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살펴보면 그 범위를 추측해 볼 수 있지. 우리 문화의 최초 국가 고조선. 고조선은 누가 어떻게 세웠을까? 신과 동물 사이 단군 신화. 고조선을 세운 인물은 단군 왕금이야.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가 나와. 하늘나라 황제 환인에게는 환웅이란 아들이 있었어. 환웅은 인간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뜻의 홍익 인간을 외쳤대. 환웅은 인간 세계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은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지? 결국 환희는 환웅을 지상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어.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지.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을 주고 경호원도 붙여주었지. 그렇게 바람신 풍백, 비의 신 우사, 구름신 운사와 환웅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 거야. 지상으로 내려온 환웅 앞에 곰과 호랑이가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해. 환웅은 마늘과 쑥을 주며 3-7일을 버티면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해. 곰만 끝까지 버텨 웅녀가 되었단다.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신해 웅녀와 하룻밤을 보내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이야. 이럴 수가. 단군 할아버지가 환웅과 곰 사이에서 태어났다니. 그럼 우리는 반은 신, 반은 짐승인 반신, 반수의 후손이란 말이잖아. 사실 신화는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그 시대를 이해하는 자료로 삼곤 한단다. 그럼 이제 재해석한 단군 신화를 들어볼래? 청동기 문화를 지닌 환웅 부족이 석기를 사용하는 두 부족의 영역으로 이주를 해왔어. 이 두 부족은 각각 곰과 호랑이를 숭배했지. 호랑이 부족은 환웅 부족과 싸우다 도망쳤지만 곰 부족은 환웅 부족과 잘 어우러져 함께 살게 되었어. 그러던 중 두 부족 사이에서 단군 왕검이 태어났단다. 어때? 이제 단군 신화가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니? 환웅 부족이 곰, 호랑이 부족을 복종시킨 힘은 무엇일까? 바로 선진적인 청동기 문화와 농경 기술이야. 환웅 부족은 청동기를 사용했으니 석기를 사용하는 호랑이 부족이 당해내지 못했을 거야. 게다가 바람, 비, 구름은 모두 농경과 관련이 있으니 이들에게 농경 기술을 전수하면서 신망을 얻었겠지. 환웅 부족은 천손 혹은 선민이라는 우월의식도 가졌을 거야. 단군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홍익인간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어. 이런 점을 봤을 때 정복하기보다는 선진 문명을 활용해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데 힘쓴 지배자가 아니었을까? 나라를 다스리는 8조법. 고조선에는 8가지 법, 8조법이 있었어. 지금은 그중 3가지만 전해진단다. 먼저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결국 나도 죽임을 당하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했겠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또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라는 법도 있어. 곡식을 갚게 한다는 대목을 보니 고조선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임을 알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법을 볼까? 여기서는 노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고조선이 계급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청동기 시대의 특징인 계급과 사유재산의 출현이 8조법에 그대로 녹아있어.
오늘날의 법은 정말 복잡해. 그만큼 다툼과 분쟁이 늘어났다는 뜻이겠지. 8조법의 나머지 5개 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고조선은 8조법만으로도 유지되는 건강한 사회였으려나. 어쩐지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 하지만 당군 고조선도 약 2000년 후엔 자취를 감추게 된단다. 위만 조선 삼국 유사에는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고조선은 기원전 194년에 전환기를 맞이해. 때는 바야흐로 중국의 역사가 크게 요동치는 진한 교체기였어. 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 이 시기에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전쟁을 피해 고조선으로 이주했어. 특히 위만이라는 사람은 연나라가 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와 항복했어. 연나라는 고조선과 가까워 자주 분쟁을 일으킨 나라였지. 위만은 머리에 상투를 들고 고조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었어. 고조선의 중왕은 위만이 마음에 들었나 봐. 위만에게 관직까지 주고 서울 국경을 지키게 했거든. 아마 위만이 밀려드는 중국 세력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어쩌면 위만이 지닌 철기 제작 기술이 탐났을 수도 있지.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기원전 194년 위만이 중왕을 속여 내쫓고는 자신이 고조선의 왕이 된 거야. 중왕은 한산도 남부로 도망쳐 진나라를 세워. 진나라는 훗날 사만, 즉 마한, 진한, 변한의 뿌리가 되는 나라이지. 위만은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고조선의 법과 제도를 이어받았어. 이 시기에 고조선은 위만조선이라고 불러. 위만조선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제작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지.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은 고조선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어.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진나라 사이에서 무역을 했거든. 한나라, 진나라의 직거래 무역망에 고조선이 끼어들어 한나라 위만조, 선 진나라라는 새로운 무역 구도를 만든 거야. 한나라 무제는 이런 고조선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 결국 군대를 보내 왕검성을 함락시키고 고조선을 멸망시켰지. 그리고 고조선의 옛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낙랑군, 임등군, 진번군, 현두군 4개를 군을 설치해 이 지역들을 직접 다스렸어. 이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낙랑군은 서기 313년 고구려 미천왕 때가 돼서야 중국으로 쫓겨났지. 남은 고조선 사람들은 한반도 남부의 철기 무대를 터뜨려 삼한의 성장을 도왔단다. 더 알아보기. 우리 역사는 반만년? 우리나라는 흔히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반만년 역사의 출발점은 고조선이야. 그런데 우리 역사는 정말 반만년, 즉 5000년 역사일까? 고조선은 기원전 2330년에 세워졌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단기라고 해. 그럼 2018년은 단기 몇 년일까? 2333 더하기 2018은 4351
이니까 단기 4351년이야. 반만년을 채우기에는 부족하지. 우리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자긍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부풀린다면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 되는 거야. 정직하게 우리 역사는 4351년이 되었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퀴즈! 홍익인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쓱 그리고 후루룩 읽는 스케치 한국사.